번? 그가 아니 19번 막했는데 왼쪽에 왼쪽. 그 39쪽 39쪽에 19번. 유명한 거 물어봐. 그 회전이 옆으로 돌려가지고 아예 아 실력은 풀었어. 뒤집는. 위아래를 먼저 칠할 거야? 네. 그러면은 그게 위아래로 뒤집는 게 원순열이 되잖아. 그럼 옆면을 칠해야 되지. 옆면이 근데 두 줄이잖아, 그지? 위에 거 먼저 칠할 거야, 아래 거 먼저 칠할 거야? 위에 거? 위에 거 칠하면 밑에 거 칠할 때 어떻게 되겠어? 원순열이 깨졌지.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왜냐면 위에 거 칠해버리면 밑에 거만 따로 못 돌아가는 상황이니까 밑에 거 칠할 때는 그냥 순열이 돼. 맞게 푼 거야, 그러면. 그게 똑같은 원리로 적용이 되는 문제지. 근데 이 선생님이 얘기한 게 따로따로 들어가면 시험이 안 나온다. 또 22번 실력은 바로 해도 되겠네. 나머지는 뭐죠? 페이지 39쪽에 무슨 문제? 경로가 정해져 있어. A에서 C를 굵은 선을 따라 걷고 갑을 여기서 출발하고 그 다음에 을은 C에서 A까지 마찬가지로 굵은 선을 따라 걸으면 걷고 그 다음에 병은 B에서 D까지 간대. 갑을 병은 모두 만나야 되는데 모두 만나려면 중간 포인트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는 포인트를 정할 수가 있어. 왜? 갑, 을이 먼저 만나야 되니까 갑이 한 칸 가. 그럼 을 한 칸. 같은 속도니까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이니까 여기 중간에 여기서 만나. 갑하고 을이. 그지? 같은 속도여서 여기 P점이라고 할까? P점에서 만난다고. 그러면 병이 만나면 되잖아. 몇 칸 갔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반.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반이니까 여기까지 와서 여기를 거쳐서 여기로 올라가면 되는 거지. 됐어? 근데 저렇게만 계산하면 안 되고 D까지 가야 되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여점에서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고 여기를 QR이라고 할까? QR 지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B는 이렇게 Q를 지나서 R을 지나서 T로 가면 갑을 병 모두 만나게 된다. 근데 갑하고 을이 만나는 걸 왜 적용이 안 되냐? 경로가 정해져 있어서 한 가지밖에 안 돼. 갑하고 병이 만나는 거는. 그럼 조건을 왜 줬냐? 포인트를 지정해 준 거지. 항상 지나야 되는 포인트를. 이 포인트를 지정해 준 거야. 을이 만난다는 거. 병이 병이 항상 지나는 포인트를 지정해 준 거지. 특정해 준 거지.
그럼 요것만 내가 사건으로 계산하면 경로에서 나오네. 이해됐지? 그러면은 이거 경로에서 어떻게 돼? 이렇게 가는 거니까 1, 1 이렇게 써야 되겠죠? 2, 3, 6가지지. Q에서 R 가는 건 한 가지고 R에서 T 가는 것도 두 칸 니까 6가지겠죠? 36가지. 입체는 선생님이 경로로 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작아서 다 가능하긴 한데 어렵다고 보고 우리가 다른 방법 써볼게. 같은 것이 있는 수능은 사용하기 어려워. 왜냐면 뒤로 빠져 있어가지고. 그래? 그러면 전체의 경우를 구하고 여기 뒤에 포인트가 2개 있을 수 있잖아. 그럼 이렇게 완성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전체에서 여기를 PQ라고 하면 PQ를 지나는 경우를 빼주는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어. 이게 이제 첫 번째 나는데 방법 중에 하나야. 두 번째는 항상 지나는 점을 찾아서 푸는. 이게 이제 교재에서 원하는 방식이 무슨 얘기냐? P로 가려면 몇 칸 가야 돼? 이렇게 한 칸, 2번, 밑으로 세로 2번, 높이는 1번 이렇게 가야 되지. 근데 무조건 가면 저기 PQ를 가는 경우까지 포함해버리는 첫 번째 경우가 되니까 자 여기서 만약에 여기까지 왔다고 쳐? 그러면은 이렇게 지나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왔으면 여기를 안 지나면 여기를 가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보니까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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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4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지나가야 돼. 그게 보여? 여기를 항상 지나가야지 저기를 갈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거 찾는 게 지금 어려운데 왜 그런지는 알겠지? 보통 가면 이제 요령이 있는데 이렇게 가면 요 중간 정도가 그런 항상 지나는 점들이 나와.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A에서 이 점을 가서 여기로 가는 방법, A에서 이 점을 가서 여기로 가는 방법, A에서 이 점을 가는 방법으로 풀면 돼. 근데 중요한 게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어. 여기로 갔는데 여기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다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올라올 수도 있어. 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렇게는 못 가니까 대각선으로는 이렇게 갔다가 돌아가는 그런 건 없으니까 이거랑 이거 조심해야 돼. 겹치는 걸 빼줘야 된다는 거야. 이게 좀 어려워. 그래서 여기를 P, Q, R, S라고 하면 첫 번째는 A에서 P로 가서 B로 가는 거 더하기 A에서 Q로 가서 B로 가는 거, 그 다음에 A에서, 그러니까 이걸 겹치는 걸 안 하려면 올라가는 거니까 P로 갔다가 S로 가는 거잖아. 그럼 P로 안 가고 S로 가는 경우, S로 가는데 P를 안 거쳐. 그 다음에 B로 가는, 이렇게 하면 돼. 한 번에 하려면 겹치는 걸 빼주는 방식이 아니야. 마찬가지로 A에서 R로 가는데 뭘로 안 가고 Q는 안 거치고 가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지. 더해주면 되겠지. 됐나? 그럼 안 겹치지.
이건 이제 쪼개서 하면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전체 경우 해볼까? 전체 경우는 똑같이 나오나 뭐 답할 때 한번 확인하고 안 나오면 다시 해볼까? 여기 있다고 생각할 거야. 아니 여기까지 이렇게 있는 거지. 네, 여기 상자가 4개. 여기랑 여기를 지나는 경우 빼줄 거야. 그러면 얘는 이렇게 가는 거니까 전체 경우가 5팩토리얼을 2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지. 빼기. 여기를 PQ라고 하면 P하고 Q를 지나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는 P를 지나는 경우, Q를 지나는 경우, 빼기 P와 Q를 지나는 경우. 이렇게 계산해줘. 첫 번째 방식으로 풀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방식은 숫자 쓰는 방법이 있는데 네, 이거? 하나, 둘, 셋, 넷, 5개 가야 필요가 하잖아. 이거 순서를 세우는 거지. 이거는 가로 2개, 세로 2개, 높이 하나. 이 세로를 얘기하는 거야. 이 방향. 그 다음에 높이 하나. 이 다른 방향이지. 이건 평면에서, 이거는 위로 하는. 됐어. 숫자가 써져. 근데 이거는 간단해서 그런데 전에 나왔던 입체 문제는 너무 많아서 꼭지점 판단하기가 너무 많아서 안 됐는데 이거는 되거든. 이거 그 숫자라고 해서 이렇게 생겼지? 꼭지점 여기 1이지. 이렇게 하는 건 한 가지지. 맞아. 올라가는 것도 한 가지야.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서 오는 거 어떻게 와?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니까 몇 가지? 2가지. 여기서는 어떻게 해?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니까 3가지.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한 가지니까 여기 뒤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에 1이고 여기 1이니까 여기는 2가 돼. 2. 여기는 뭐 얼마가 돼? 3. 모이는 방향으로 쓰면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되는 게 점을 먼저 찍고 방향을 결정하라고 했어. 이거 2개 있는 거야. 그지? 여기로 오는 건 2가지. 근데 여기 조심해야 돼. 몇 가지야? 하나.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이 밑에서 올라올 수도 있고, 3개가 되지는 거. 2가 들어있고, 여기 6이야,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기 3가지, 3가지, 6가지니까 9가지가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한 가지만, 이렇게만 하는 거지, 여기는. 이 2가지야. 여기가 5가지가 돼. 이런 식으로. 이거랑 이거 더하면 여기 8가지가 돼. 이거 3개 더하면 여기. 그러니까 경우가 뭐가 있냐면 세로 위로 올라오는 거 이걸로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가로 위로 올라오는 거. 그 다음에 가로 세로 위로 올라오는 거. 이 3가지가 있다는 얘기야. 경우가. 저기 가운데가 6이에요. 여기? 그 위에. 왜냐면은 여기서 2가지, 여기서 2가지, 여기서 2가지 오잖아. 이런 경우지. 근데 그 옆에는 어떻게? 이거?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고 아 여기 10이다 12. 이것도 이런 경우지. 이거 3, 3, 6. 그럼 저 끝에는 9예요. 여기? 여기? 아 8이. 여기 있잖아 2. 왜냐면은 이 점은 이렇게 많아. 왜냐면 여기서 못 오니까. 없잖아. 아 그렇게 했어? 그래? 여기 2가 맞잖아. 여기서밖에 못 오니까. 그지? 여기 시도했네. 여기서 틀렸어?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입체는 잘 안 나와서 방법만 일단 알면 돼. 나오면 간단하게 나왔고 입체 복잡한 문제 한 번도 안 나왔어. 근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은 다른 문제에 적용이 가능하니까 저런 해석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끝이야? 아니 근데 추천할까? 우리 추천할게. 중복조합 이항점이 아직 안 했거든. 어? 중복조합 이항점이 아직 안 했거든. 아니. 여기까지 다 풀었어? 여기 아, 그렇네. 어. 6개. 아, 제 나온 거? 십 63번, 61번. 61번. (61번에) 3번, 2번에 4번, 3번에 90, 4번에 5번, 65번에 251, 66번에 186. 질문 있어? 60. 문제지. 62번 한번 풀어볼게. 아, 이거는 꽉 채워진 거는 같은 것이 있는 순위로 된다니까. 가로 몇 개? 4개. 세로 2개. 높이 5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랑 세로 방향, 밑면의 세로 방향, 높이 몇 개? 하나, 둘, 이거 배열이랑 같아. 그럼 4개, 2개, 5개잖아. 총 11개. 11팩토리얼을 같은 거 있으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나오는데, 근데 입체는 한 번도 안 나왔어. 혹시 모르니까 이제 하는 건데, 쟤네 학교는 이 근처 학교에서 입체 최단거리 문제가 안 나왔어. 수능에 나오고. 또 지도. 중복조합. 여기 이제 설명에 보면 혹시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지난번에 뭐야 그 같이 하던 친구 얘기한 칸막인데, 칸막이 설명은 학습할 때 할게. 칸막 개념이 좀 이해하기 어려워서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택하는 거야. 이게 뭐야? 조합이야. 근데 뭘 허락해? 중복을 허락하면 중복조합 뭐가 없어? 택하가 뽑기만 하는 거고 순서가 없어. 순서 조합이라 그지? 이게 다야. 그럼 만약에 1, 2, 3이라는 숫자가 있어. 내가 이걸 세 자릿수를 만들 거야. 아니 수를 만들면 안 되니까 세 개를 뽑을 거야. 세 개. 아니 여기서 세 개를 뽑을 거야. 네 개로 할까? 이 네 개 중에 숫자 세 개를 뽑을 거야. 뽑기만 하니까 조합인데 중복을 허락해.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중복을 허락하면 숫자의 개수는 충분히 있다는 가정이 있어야 돼. 아니면 숫자의 개수를 지정해 줘야 돼. 예를 들어서 1, 1, 2, 3, 3, 3, 4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야 돼. 그래서 중복 조합에서는 충분히 개수가 충분히 있다는 전제가 있어. 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는 세 개를 뽑으면 세 개, 최소 세 개가 있다는 얘기야. 세 번은 무조건 뽑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럴 때만 중복조합이 적용돼. 세 번을 뽑는데 중복을 허락하는데 이 두 개밖에 없다. 중복조합을 해석이 안 돼. 이제 세 개를 뽑아야 되는데 1은 두 번밖에 못 뽑아. 그러면 중복조합 해석이 안 돼. 적용이 안 된다고. 이해됐지? 그 지난주에 한 얘기야.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어? 1, 2, 3을 뽑을 수도 있지만 1, 1, 3을 뽑을 수도 있고 1, 1, 1도 뽑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맞아? 그러면 실제로는 내가 만약에 1이 하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1은 몇 개 있는 거랑 같은 상황이야. 그치, 3개 있는 거랑 같은 상황이라고. 1 입장에서는. 이해돼? 나머지도 그러면 뽑힌다고 하면은 다 3개씩 갖고 있는 상황이랑 동일한 상황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러면 내가 만약에 1, 2, 3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7개를 뽑는다고 해봐. 그러면은 1, 2, 3, 4에 하나씩 뽑고 1을 3번 더 뽑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지. 이해됐어? 아, 그러면 3개가 더 있다고 가정하고 뽑는 경우의 수랑 그냥 뽑는 경우의 수랑 비교해보면 아, 있을 때 어떻게 해석돼야 되냐를 판단할 수가 있게 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문제에서 책에서 설명하는 그 문자로 한번 얘기해 볼게. 똑같은 상황이야. 이해했으니까. 책에서 ABC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설명해 줄게. ABC로. 문제에서 그 설명 1에 보면 세 개 문자 A, B, C 중에서 몇 개? 4개를 중복 허락하여 택한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은 A만 4개 뽑을 수가 있어. 맞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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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이렇게 뽑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쭉 있을 거라고. 그럼 내가 만약에 뽑는다는 가정을 하면 A가 서로 다르다고 하면 A가 다른 4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가정 왜냐면 내가 다르다고 보고 순서를 지울 수 있잖아. 우리가 그걸 배웠잖아. 그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배운 방식이지. 이해돼? 그럼 실제로는 이렇게 뽑으려면 몇 개가 있어야 돼? A 3개가 더 있어야 돼. 맞아? 그러면은 서로 다르다고 보면 서로 다른 몇 개 중에 7개 중에 몇 개를 뽑는 거야? 4개를 뽑는 상황이랑 같은 거라고. 이거 이해되나? 왜 7개? 아 6개. 아 미안 6개. 응. 6개 중에. 그러면 우리가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한다고 책에서 정의를 해놨냐면 NHR이라고 계산한다고 정의해놨거든. 근데 이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컨비네이션 R 이렇게 돼 있어. 책에. 그지? 그러면은 어떤 의미냐면 봐봐. 원래 N개가 있는 게 아니라 R-1개가 더 있는 것 중에 R개를 뽑는다는 의미랑 같은 의미가 된다는 게 중복조합은. 이해돼 이거? 그러면은 원래 그러면 하나가 왜 빠지냐? 원래 있던 거 하나가 있잖아. 이렇게 세 개. 그래서 이거를 중복조합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적용해 보면 서로 다른 세 개를 4번 뽑는 게 되는데 원래 세 개가 있었고 4번 뽑으면 만약에 A가 4번 뽑힐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3개가 더 있다는 가정하에서 4개를 뽑는 거랑 같은 의미가 된다는 얘기야.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원래 자기 자신 하나를 뺀 추가계만큼 더 있어야 그게 4번까지 뽑힐 수 있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요만큼이 더 있는 것처럼 해석이 된다는 얘기지. 이해됐어? 그럼 서로 다르다고 그럼 순서를 지우는 개념이 아니라 컨비네이션 개념 자체가 우리가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거를 뽑았다고 가정하고 뽑힌 다음에 이 첨자를 그냥 지워져 버리면 순서가 없는 거니까 상관이 없다는 뜻이야. 그렇게 이해하면 중복조합이 그냥 다 해석이 돼. 칸막이로 굳이 해석을 하지 않아. 혹시 이해했어? 왜 중복조합이 컨비네이션으로 해석되는지? 질문 있으면 해줘. 여기까지 설명 질문 있으면 해줘. H하고 컨비네이션의 정의가 일단 여기까지고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을 하라고 해서 R개를 택하는 방법은 NHR인데 이거는 컨비네이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고 컨비네이션을 계산하려면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서 같은 상황이 된다는 거를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한 거야. 그래서 기억을 할 때 이렇게 세트로 기억하면 기억하기가 편해. 원래 있던 거 빼고 나머지만큼 더 있어야 되지 걔가 충분히 뽑힐 수 있는 가능성까지 포함한다. 근데 설명 읽으면서 그 경우를 판단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순서가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뽑기만 한 거야. 중복 조합이라서 이게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고. 이게 4가지가 아니라 그냥 이게 한 가지인 거야. 조심해야 돼. 그 문자니까 그냥 그렇게 배열해 놓은 거지.
배열을 어떻게 했냐면 A 선생님이 얘기한 개수가 많은 거 기준으로 배열한 거야. A 4개, 그 다음 A 3개짜리, A 2개짜리, A 1개짜리, A 없는 거 이렇게 순서로 가고 있지. 그 배열 기준도 잘 보고. 됐나?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동그라미 봐. 여기는 읽지 마 일단. 그게 이제 칸막 개념 나중에 설명할 거니까. 그럼 정리하면 택하는 건데 조합인데 중도 허락하는 조합은 NHR이라고 하고 그 계산을 이렇게 한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되겠어. 문제 한번 풀어볼게. 이게 뭔 소린가? 필수에서 14번 두 명의 후보가 6명의 투표자 선거인 유권자 유권자가 투표를 해. 근데 문제가 무기명이야. 무기명 투표 용지가 구분이 안 되고 두 명을 누가 뽑았냐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순서가 없다고 했지. 조합으로 해서 된다고. 그러면은 후보를 뽑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 서로 다른 두 명을 몇 번? 6번 뽑는 게 되지. 그래서 어떻게 돼? 6 이렇게 되는데 무기명의 순서가 없으니까 뭐가 돼? 조합이 되니까 H가 된다. H. 중복을 허락하는 조합이 되니까. 이 중복을 허락하잖아. 두 명인데 6번 투표하면.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2에다가 몇 개가 더 있어? 자기 자신을 뺀 5개가 더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 여기 있어. 76이니까 76은 71이랑 같아서 답은 7 이렇게. 이렇게만 이해하면 돼. 칸막이를 설명을 하면 모든 경우가 다 포함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나중에 심화할 때 복습할 때 자세히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이 정도만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해보는 거. 여기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53번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 53번 한번 해결. H7이야 7H3이야. 그렇지. 뭐야? 서로 다른 세 개 중에를 우치통을 골라서 고를 때마다 편지를 하나 넣어준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근데 편지가 구분이 안 되니까 고르는 것 자체가 방법이 된다. 경우가 된다고. 이해돼? 3H7이라고 해서 이 앞에서 계속 얘기한 것처럼 이 정의에 맞춰가야 돼. 정의에 맞는데 헷갈리면 경우를 하나 구해보면 되고. 15번 세 개의 공이 색깔이 3개짜리 공이 세 종류가 있는데 4개씩 들어있대. 근데 6개를 뽑으면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5개가 더 있어야 되는데 4개씩밖에 없어. 근데 조건이 붙었어. 적어도 한 개씩 포함돼야 되니까 노파가 하나씩 뽑힌다면 바는 4개까지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야. 그지? 부족하지 않는다는 얘기라고. 이해돼? 이해돼? 질문. 여기서는 A, B, C 중에서 4개를 뽑으면 A만 4개 뽑혀야 되니까 자기 자신을 뺀 나머지 3개가 있어야 돼. 근데 빨로 파에서 6개를 뽑는다고 하면 그냥 뽑는다고 하면 빨간색만 6번 뽑힐 수 있어서 빨간색이 5개 이상 있어야 되는데 4개씩이라고 해서 적어도 하나 포함돼야 된다는 조건을 붙이니까 부족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이해됐어? 부족한 상황이 생기면 중복잡을 적용할 수 없고 부족하지 않으니까 중복잡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뜻이야. 부족하면 그러면 경우를 나눠야 된다는 얘기야. 그건 나중에 문제로 나와. 이런 문제. 됐나? 그러면 적어도 하나씩이니까 무조건 하나씩은 뽑혀야 된다는 가정이 있어서 하나씩 무조건 뽑힌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럼 몇 개 남아? 아니? 총 3개를 뽑으면 되는 거잖아. 한 개씩 뽑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 빨, 로, 파 서로 다른 색을 택하는데 중복을 허락해? 그렇지. 3H3 이렇게 되는데 계산은 2개가 더 있다고 치고 계산을 해. 알겠지? 그러니까 적어 단계식의 의미가 어떤 의미랑 같은 의미야? 특정돼 있다라는 의미랑 같은 의미야. 이미 뽑혀져 있는 상황으로 해석하면 내가 이걸 뽑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경우의 반영이 안 된다고. 상황을 특정해 놓은 거지. 이해되지? 주고 시작하면 돼. 뽑고 시작하면 되는 그 다음부터. (56번) 한번 해볼게. 이거 같이 해보고 숙제를 한번 더 해보고. 와, 이거 애들이 항상 질문하는 문제여서 한 번에 계산이 안 돼. 경우를 나눠야 돼.
됨? 안 됨? 고민 중? 야, 하는 대로 해. 초콜릿 주고 한 개 받은 아이에게만 사탕을 한 개씩 주고 한 개 이상씩 주고. 하? 뱀? 네? 정답은 정답은 56번에 제발 잠깐만. 얼마? 업다운 할까? 50업 업 다운 업 60업 다운 뭘? 답이 60 나오네. 정답이야 60이 맞아 해볼까? 나 뺐나 봐 초콜릿이 5개가 있고 사탕 7개가 있어 초콜릿을 4명의 아이한테 한 개 이상씩 나눠준대 그러면 4명이면 이렇게 있다고 할까? 한 개 이상씩 나눠주니까 한 개씩 주는 거야 그지? 아 지워버렸네 색깔을 하나씩 뽑는 것처럼 나머지 하나에 주는 방법이 몇 가지야 초콜릿 5개밖에 없잖아 그치? 한 명한테 2개 줘야 되니까 이런 상황이 4가지인 거야 그럼 초콜릿 끝났어 그 다음에 사탕 나눠줘야 되지 근데 문제는 뭐라고 했어? 초콜릿을 한 개 받은 아이에게만 사탕을 한 개씩 나눠주려 한다 그러면 3명만 남잖아 그럼 어떻게 돼? 3 H 7 하면 돼야 안 돼? 3H 얼마 해야 돼? 그렇지 왜? 사탕도 하나씩 줘야 돼? 주고 시작해야 되니까 주고 시작하는 거 이해했네 굉장히 잘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맞아? 정확히 푸는 거야 하나씩 주고 시작하는 거는 상황을 특정한 거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경우의 수에 반영하면 1이야 1 그냥 특정된 거는 오케이? 보람이 있군 맞춰주면 힘이 난다 힘이 16번 애들이 이게 확인 체크 중에서는 제일 질문 많이 했던 거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고 아니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고민하지 말고 배운 대로 항상 해보면 거의 대부분 돼. 안 되면 이제 그 다음 이제 응용 문제거나 안 배웠거나 그런 문제였거나 안 다뤄본 문제거나 배운 걸 대부분 풀려요. 이거는 하이에 쓸 거라고 했지. 우리가 다항식에서 항이라는 게 개수가 있고 곱하기 x의 몇 제곱 y의 몇 제곱 z의 몇 제곱이냐로 만들어질 거 아니야 항이 맞아? x가 몇 번, y가
그럼 x의 개수 ABC라고 해. 총 몇 번 골라죠? 괄호가 5개 있으니까 괄호 한 번에 한 문자씩 꺼내서 곱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A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1부터 시작해야 될지 0부터 시작해야 될지로 판단되지. 근데 A가 0이면 X가 없고 예를 들어서 Y가 5개면 둘 다 없는 거잖아. 그래서 A, B, C는 0 또는 자연수 이렇게 된다. 음수면 안 돼, 분수니까. 0이어도 된다는 얘기. 이해됐어?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5개의 괄호가 있어. 하나씩 끌어와서 항을 만드는 거야. 맞아? 근데 이 안에 모양은 똑같아. 문자를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 맞아? 맞아가 아니라 맞아가 아니라 그러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야 돼. 문자를 선택하는 건데 괄호에 다 문자가 똑같이 생겼잖아. 그럼 서로 다른 문자 3개를 몇 번 고르는 거야? 5번 고르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5번. 맞아, 여기까지. 근데 중복을 하나까지 x해도 되니까. 근데 항을 만드는 거는 곱하기 때문에 순서가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y여도 x제곱 y고 y, x여도 x제곱 y. 그래서 중복을 하는 조합에 대해서 중복조합 이렇게 해서 된다. 선생님 그러면은 경우 중에 겹치는 건 없냐? 없어. 왜? 문자가 다 다르니까 그래. 이러면 중복되는 경우가 있겠지. x가 2개면. 이제 이러면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얘가 2번 한 번이면 6제곱이 아니 4제곱이야. 근데 얘 2번이면 4제곱이야. 이게 경험 쓰는 건 이런 시험에 안 나와. 알겠지? 왜 중복조합을 했든지 하이게스가 왜 중복조합을 했든지 이해했어? 이해를 해야 돼. 같은 문제는 안 나와도 같은 상황에서 이걸 중복조합으로 해석할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해야 되니까 그래야 확인 체크가 풀릴 거야 아마. 질문. 하이게스에 대한 문제 질문. 저 A 더하기 B 더하기 C. 가로가 5개니까 5번 선택해야 되는데 그 x가 몇 번, y가 몇 번, z가 몇 번 했을 때 그 횟수가 5번이 돼야 되잖아. 문자가 5번 골랐으니까. 지수는 그래서 우리가 수원에서 횟수라고 기억하는 거지. 횟수의 문제니까 x가 골라진 횟수 A, y가 골라진 횟수 B, z가 골라진 횟수 C라고 하면 횟수의 총합이 5가 나와야 되는 괄호가 5개였어. 5번 고르는 게 되니까. 됐나? 그 다음에 17번. 17번이 중복조합의 절정에 해당되겠다. 17번. 이 개념을 이해하면 중복조합 절반 이상이 끝나. 이거 시험에 제일 잘 많이 나오는 형태고. 의미아니 정수의 해를 개수를 구하래. 그러면 이게 5면 0, 5, 5, 4, 1 뭐 이런 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다 찾아야 되는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이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면, 봐. 정수의 문제는 의미하는 정수의 문제. 마이너스까지 가버리면 경우가 너무 많아서 마이너스는 잘 안 나와. 10을 1이 10개 있다고 생각할 거야. 그러면은 10을 만들려면
1이 몇 개 있어야 돼? 10개 있어야 돼. 합이 되려면. 이해? 이 10개를 아니 똑같은 얘기잖아. 10이 되려면 3개를 더해서 10이 되려면 이렇게 3개가 있잖아. 서로 다른 3개를 10번 택한다로 해석할 거야. 그러면 택할 때마다 플러스 1을 준다고 생각하면 돼. 한 번 택하면 1개, 1. 두 번 택하면 플러스 2니까 2. 그러니까 X라는 상자, Y라는 상자, Z라는 상자가 있을 때 상자를 택할 때마다 막대기 하나씩 넣어준다고 생각하면 10개를 다 넣었을 때 결과가 X의 막대기가 3개면 3 이렇게 하면 X가 3이라는 정수해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해석이 중요한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서로는 3개의 문자를 10번 택할 거야. 택할 때마다 막대기 줄 거고 근데 중복을 하나 하지. 근데 순서가 있어 없어? 막대기가 다 똑같으니까? 없어. 그게 뭐랑 같아? 아까 우체통에 넣는 편지가 동일한 거랑 같아. 이해했어? 이렇게 된다는데? 이렇게. 이해됐지? 이게 중요한 거야. 정수회를 만들겠다가 아니라 다 쪼개서 선택한다의 개념으로 해석한다는 얘기야.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 근데 그때 이제 같이 했던 수빈이가 얘기한 게 포인트가 나오는데 중국 순열도 마찬가지고 일단 중국적은 뭘 포함한다? 되지 않는 경우. 무슨 얘기냐? 이런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야. 여기 이 포인트에서 문제가 나와. 그래서 이거 정확히 항상 알고 있어야 돼. 나중에 문제에서 조건이 붙으면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중복 동일 중복 순열도 동일한데 항상 중복을 허락하면 선택되지 않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는 게 그거를 고려한 문제들이 그 응용 문제에서 이 말 중요해. 선택되지 않는 경우를 항상 포함하고 있다. 경우의 수에. 그래서 뭐가 나와? 음이 아닌 정수란 말이 붙은 거야. 왜? 0인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 그래서 이 말이 붙어. 저기가 의미하는 개념이 이 말이야. 그냥 정수회가 자연수회가 아니라 0을 포함한 됐나? 질문 여기서 됐지? 그러면은 양의정수회 하면 0이 포함이 안 되잖아. 이런 걸 어떻게 제외시키냐? 그게 연결되는 개념이지? 제외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돼? 0이 안 나오게 하면 되잖아. 그러면 양의정수회면 시작 하면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
7로 바뀌어. 그러면 3H7 이렇게 되겠거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잘했다고 한 포인트가 주고 시작하는 상황을 이해했다는 거야. 아까 채민이가 초콜릿 문제를 푼 거지. 그러니까. 이해됐어? 왜 주고 시작하는 게 이렇게 가능하냐면 초콜릿도 동일하고 막대기도 지금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 그게 포인트야. 아, 동일한 걸 나눠줄 때는 한 개씩 줘도 그 한 가지가 된다고, 그지? 서로 다른 세 개를 서로 다른 세 명한테 주게 되면은 순서가 생겨서 그냥 주는 게 한 가지가 안 되는데 동일한 걸 나눠줄 때는 그게 한 가지이기 때문에 주고 시작해도 내가 전체 경우에서 영향을 안 준다는 얘기가 돼. 이해됐지? 의미상으로 그때 먼저 풀고 나중에 조금 더 응용되면 저걸 식으로 풀 수가 있어. 주고 시작한다는 개념을. 매우 중요하다. 알겠지? 엄마 쉬었다. 엄마 쉬었다가 18번 이어서 해볼게.
어떤 느낌 왔지? 어떤지 알겠지 뭔지? 이렇게 하고 나중에 칸막이 설명 들으면 바로 이해가 되니까 칸막이 나중에 근데 칸막이가 그러니까 정확히 몰라도 이게 문제가 다 풀려 정확히 개념을 칸막이 설명하려고 하는 이유는 저 경우가 저 전복주합 H 안에 다 포함된다는 거 보여주려고 거꾸로 해석하는 거예요 거꾸로 코미네이션을 가지고 그걸 설명 다시 해주시고 그다음에 18번 의미 아닌 정수를 해놨지 필수예제 정수가 아니라 정수 가에서 0은 두 개래 나에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거 액션을 취해야 될 거 아니야 4개 중에 0을 집어넣을 두 개를 고르면 되지 그 다음에 00 집어넣었다고 쳐봐 그러면 CD만 남았다고 치면 이게 10이면 2H 얼마? 10 이렇게 되겠지 알겠어? 여기 다야 그래서 4C 곱하기 2HC 이렇게 개골 마틀 모르겠어? 마틀 여기 마틀 틀렸어 아니 얘기했죠 의미 아닌 정수해라고 했잖아 그럼 0이 포함돼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틀렸어 왜? 의미 아닌 정수에 하나씩 주고 시작했는다니까 위에 있지? 8 이렇게 돼야 돼 두 개 빠졌잖아 이게 맞다 뭐가 중요해 그래서? 선택이 안 되는 경우를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느냐를 자꾸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그지? 이게 중복조합에서 중요한 포인트야 그래서 루틴을 지금 세 번째 얘기하는 거야 63번 한번 생각해봐 조금 패턴이 다른데 중복조합을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석돼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돼. 이게 설명이 돼야 돼. 그냥 껴 맞추면 안 되고, 아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게 이렇게 된다라고 판단했다라는 설명, 그게 틀려도 되니까.
됐어? 그럼 괜찮아. 어떻게 설명돼?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 A랑 B는 응. 그 2, 3, 4, 5 중에서 그렇지. 2, 3, 4, 5 중에 두 개를 고르는데 그게 크기가 정해져서 그렇지.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뭐 4 뭐 4C 그렇지. 좋아. 정답이야. CD는 아 6, 7, 8, 9, 10 중에 중복이 있어도 그렇지.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중복을 허락하니까 뭐? 5C 아 5H 정답이야. 그래, 배운 대로.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조합이고 중복 허락하니까 중복조합 H 끝이야 그게. 곱하기. 오케이? 맞췄어. 배운 대로 한번 풀려. 제발 자기 생각을 놓지 말아줘. 경우수가 어려운 이유가 자기가 자꾸 뭘 해석하려고 해서 그래. 내 배운 대로 하라고 제발. 되지니까 아무 생각 없어야 돼. 개념에서 예쁜 대로만 풀면 돼. 필세 19번. 함수를 만드는 건 항상 벤 다이어그램을 해석하는 게 좋은데 이게 이제 함수에서 무슨 뜻이었어? 1대1이라는 얘기였지. 정확히 얘기하면 1대1 대응이 아니라 함수야. 1대1 대응하고 1대1 함수 구분할 줄 혹시 알아? (1대1) 함수 안에 1대1 대응이 있어. 그러니까 조건이 더 붙어야 1대1 대응이 된다는 얘기야. 어떤 조건이 붙어야 되냐면 1대1 하나에 하나씩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알고 있으면 안 하고 해줘? 이게 1대1의 의미지. 이 1대1을 쓰시 불편한 거 여기 플러스 뭐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치어가 공역이 같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1대1 대응이 돼. 더 좁은 개념이야. 남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대응을 다 해야 된. 얘는 남아도 돼. 이렇게 남아도 된다고. 이게 1대1 함수. 1대1 대응이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야. 둘 다 시험에 나와. 근데 개수가 일단 다르니까 나와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이거 뭐가 돼? 서로라는 4개 중에 이 4개 중에 몇 개? 3개를 골라야 되는데 대응이니까 순서가 있는 거지. 바뀌면 대응하기가 바뀌면 한번 달라지니까. 이거는 뭐야? 크면 큰 거에 대응이란 얘기지. 뭐가 정해졌어? 순서가 정해졌어. 근데 함수니까 순열이야.
뭘로 해석해? 조합으로 해석하라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도 되는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일부의 순서만 정해진 경우고 뽑으면 다 저걸 만족해야 되니까 전체가 순서가 정해진 거여서 조합으로 해서 된다. 그럼 어떻게 돼? 4C3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건 뭐라고 할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중복을 할게. 그러면 뭐가 돼? 4H3 이 차이점을 모르는 거지. 여기 있지? 64번은 뭐겠어? 뭐? 왜? 설명. 배운 대로 설명하면 큰 거는 작은 걸로 대응된다 이런 얘기지. 둘 중에 큰 거는 둘 중에 큰 값으로 대응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다 만족해야 되니까 작은 건 제일 작은 거에 큰 거는 제일 큰 거에 이렇게 대응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바뀌는데 대응 관계는 대서 관계가 바뀌었지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 똑같아서 경우의 수에서는 똑같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순서가 정해지면 동호가 들어있으니까 중복적으로 이렇게 돼서 6H 다 이렇게 되는 얘기야. 아무 생각 없이 배운 대로만 본 거야. 여기 선생님 TM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배운 대로 해석하고 분석하는 거지 내가 안 배웠거나 유형에서 얘기하지 않은 방식을 적용하면 안 돼 절대로. 그런 게 있으면 선생님이 얘기해 줄 테니까 자꾸 생각이 많이 들어가면 경우의 수가 계속 헷갈려. 그래서 됐나 여기까지? 연습 문제 50쪽까지 다 풀어보고 실력 업까지 다 풀어봐야 할 수 있으니까. 이항 정리. 이항이라는 거는 항이 두 개 있다는 얘기야. 이항 정리는 뭐냐 그러면 항이 두 개 있는 거의 거듭제곱식을 어떻게 정리하냐 A 플러스 B의 1제곱은 거듭제곱이 아니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부터가 거듭제곱이지. 근데 이거 공식으로 배웠잖아. A 플러스 B의 제곱부터 보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고 A 더하기 B의 세제곱은 A의 세제곱 더하기 3 A제곱 B 더하기 3 A B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4제곱부터는 제곱을 제곱하면 되는데 내가 요걸 규칙을 한번 찾아보자. 우리 아까 했어. 기억나? 이거 했잖아. 항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X 몇 번, Y 몇 번, Z 몇 번인데 뭐 예를 들어서 두 번, 한 번, 두 번 이렇게 될 수 있겠지. 5번. 근데 나는 이런 항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여기가 얼마인지가 궁금해. 그래야지 항이 완성되는 거 아니야. 아까는 항의 개수만 구하라고 했지만
내가 이 개수까지 찾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고. 다섯 개의 괄호 중에 몇 개를 선택하면 돼? x를 선택할 두 개를 골라주면 되잖아. 그런가? 그 다음에 몇 개 남았어? 그럼 세 개가 남았지. 세 개 중에 몇 개 골라주면 돼? 한 개를 골라주면 되지.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 중에 두 개 이렇게 골라주면 될 거 아니야? 똑같이 생각하면 돼. 자, 이제 세 개짜리는 조금 이제 다른 경우가 생기니까 이제 의미가 그렇다는 거 정도만 알면 돼요. 두 개짜리는 만약에 내가 a 제곱 b라는 항에 이 개수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은 다섯 개 중에 a를 고르 괄호 세 개를 고르면 되지. 근데 문제가 뭐야? 아니 다섯 개야. 우리 다섯 개야? 세 개 중에 두 개를 고르면 돼.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는 한 개 중에 한 개, 나머지는 다 b니까 이거 의미가 없더라 이 말이야. 그럼 선생님 그럼 똑같이 해석하면 내가 a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데 b 기준으로 하면 세 개 중에 b를 고를 괄호 하나를 고르는 거랑 같은 거라고. 나머지는 다 그걸 못 구하는데 a를 구하면 되니까 똑같이 몇 가지가 나와? 그래서 이게 3이었던 거야.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 a 제곱 b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에 해당되는 게 개수 3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은 내가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경우의 수를 가지고 표현해 보면 세 개 중에 나는 p 기준으로 해볼게. p 기준으로 p가 선택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지. 그러면 p를 빵개 선택했어. p가 없어? 그럼 a는 몇 번 해야 돼? 세 번 선택됐어야 돼. 그럼 이런 항이 만들어지는 게 되는 거고, 얘가 p가 한 번 선택되면 a는 두 번 선택돼야 돼. 그러면 3, p를 한 번, 나머지 a. p를 두 번 하면 a는 한 번, 3c가 되고, p를 세 번이면 a는 빵번, 그래서 3c3. 이걸 계산해보니 3cm은 1이지, 3c는 3이지, 3c는 3이지. B에서 이게 똑같은 경우가 나오죠. 이해됐지?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겠어? P 기준으로 하면 B를 한 번도 선택을 안 하면 A를 4번 했을 거라고. B를 한 번 하면 A를 3번 했을까? 총 4번은 무조건 괄호 4개에서 문자 4개를 고르니까 총 4번 항상 유지가 돼야 되지. 4C면 P를 2번이면 A를 2번, P를 3번이면 A를 1번, P를 4번이면 A를 빵번. 이렇게 해서 그러면 내가 앞으로는 이제 이 전개식을 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야. 두 개짜리는. 이해됐지? 이게 이항적입니다. 그럼 이해했으면 1번화 시켜볼게. 수열처럼. 그러면 A 더하기 B의 그럼 1번 하기 전에 왜 자꾸 B를 기준으로 하냐? A를 기준으로 해도 결과가 똑같이 나와. 왜냐면은 4C형하고 4C 4하고 컴비네 성질 때문에 결과는 동일한데,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교과서에서 P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해놨어. 그래서 B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면 돼. 그러면은 P를 N번, P를 빵번 하면 A를 몇 번? N번. 그러면은 NC 0 이렇게 시작된다. 더하기 NC 1이면 P를 한 번, A를 N-로 총 N번 골라줘야 되니까. 그다음에 NC 2면 P를 제곱, A를 N-2번 이렇게 해서 NC N-1이면 P를 N-1번, A를 한 번 더하기 NC N이면 P를 몇 번? N제곱 이렇게 해서 전개한 식, 이걸 이항 정리라고 해요. 전개하는 방법을. 근데 규칙이 있어, 그치? P를 R번 한다면 A를 몇 번 해? N-R번 하네? 총 N번이니까. 그러면 개수는 NCR이 되지. 우리가 수열에서 나온 규칙을 적용하면 시그마 R은 뭐부터? 0부터 어디까지? N까지라는 이 시그마로 표현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랬을 때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이항 정리의 일반항이라고 해요. 일반항. 됐어? 여기까지가 이항 정리 내용이에요. 두 개짜리 항을 전개하는 방법에 대한 개념입니다. 저거 시그마 써놔. 책에 안 나왔지? 시그마가 수 1에 나오는 거라, 그지? 표현이 나올까 안 나올지. 질문 있어 혹시? 이해됐어? 그러면은 그 2번에 나와 있는 거는 요런 컨비네이션들을 아까 뭐라고? 개수라고 했어.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항 개수라고 하자. 이름 붙인 거야 그냥. 이항 개수. 이제 그냥 개념 설명이 되거든요. 그 밑에 설명이 선생님이 설명은 똑같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 한번 쭉 읽어보고. 그 다음 페이지 53쪽에 중간에 얘 있지 얘. 얘 위에 보면은 컨비네이션의 성질을 써놨어. 이때 거기 찾았어? NCR은 NC, N-R이므로 두 항의 개수는 같다. 그래서 A를 기준으로 하든 B를 기준으로 하든 결과는 동일하게 나와. 알겠지? 교과서에서 B를 기준으로 해서 그냥 그렇게 한 것뿐이다 라고 알면 돼. 그쵸? 필수예제 1번. 요거의 개수를 구하는. 개수는 뭐라고? 우리가 경우의 수 뭐? 조합으로 해석해서 구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항 정리의 일반항으로 일반항으로 글씨 좀 또박또박 써줄게. 이걸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 어린 친구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 친구 다 알아보시지? 정리했지? 무슨 얘기냐? 써봐. n이 5지. 5인데 몇 개인지 모르겠어. 항이 2개 있고. 근데 B 자리에 5i겠어. 5i 넣어. 5i를 R번. 그 다음에 2x를 그럼 몇 번? 5-x번. 이렇게 쓸 거야. x번? R번. 이항정리 1번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령이 있어. 일반항 적용한 다음에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숫자랑 문자를 구분할 거야. 하여 정리할 거야. 이거는 이제 문제 풀이 요령이야. 무슨 얘기냐면 OCR 숫자지. 2의 5-r제곱 숫자고 5의 r제곱 숫자야. 그 다음에 x의 5-r, y의 r제곱. 이렇게 보자고. 숫자 구분하고 문자 구분으로 구분하자. 이렇게 하면 다 풀려. 수능까지 다 풀려. 이런 문제야. 그래서 계속 구한다고. 아니 얼마면 맞춰줘?
R이 3이면 맞춰지잖아. 그럼 R이 3일 때 나는 개수는 어떻게 돼? 이게 숫자 부분이 개수일 거 아니야. 5C3 2제곱 5의 세제곱. 이게 답이라는 거야. 이렇게 계산하면. 그지? 알겠지? 이항정리 일반항을 이용해서 개수를 구할 수가 있다. 됐나? 도전? 아니 밑에 거 한번 해볼까? 2번도? 2번 문제가 뭐야? 아까처럼 이렇게 문제가 같으면 연산이 돼버려서 이건 x, y랑 x랑 다르니까. 그런데 봐봐. 근데 방법은 똑같아. 문자가 다 같다고 해서 방법이 다른 게 아니야. 그렇게 배운 적이 없어. 알겠지? 제발 어떻게? 배운대로 똑같이 적용하면 된다. 어떻게? 이항정리 일반항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8CR이라고 하고 두 개 집어넣어줄 건데 A 플러스 B 기준으로 배웠잖아. 그러면 B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야? 마이너스 2x분의 1이 들어간 거야. 그럼 여기에 R 이렇게 된다. 알겠지? 그 다음에 x의 제곱이 8 마이너스 R. 어떻게 하자고? 숫자 구분하고 여기 숫자가 뭐가 있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숫자가 있는 거야. x의 16 마이너스 2r에다가 곱하기 x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x의 마이너스 r이라고 할 수 있고 지수법칙이 적용되니까 몇 r? 3r이라고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럼 뭐면 돼? 지수를 맞추면 16 마이너스 3r이 얼마면 된다? 7일 때 해당되니까 r은 9에 해당되고 그때 개수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네? 9가 아니라 3에 해당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개꿀이지? 다르게 한 거 없어. 똑같이 한 거지? 질문. 그때 R이 결정되잖아. 너무 쉬워. 6, 8에 3번.
돼? 우리 자신이 없어. 했으면 내가 정답이라고 웃겨야지. 얼마? 45 정답이야. 마이너스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됐나? 그 다음에 출세제 2번. 2번, 3번 각순역인데 2번 조금 쉽고 3번 조금 더 이용된. 상수항을 구하래. 일단 하나 알아야 되는 거는 상수항은 지수가 얼마야? 0제곱, 0제곱. 문자가 없는 거라서 0제곱에 해당돼. 이해됐어? 그걸 이제 추가하면 되고. 근데 이게 한 개짜리는 내가 이항은 아는데 앞에 곱해지면 어떻게 하냐? 경우를 안 하면 돼. 1번은 x제곱이랑 뭐랑 곱하는 경우랑 2번은 2랑 뭐랑 곱하는 경우 두 가지로 구분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앞에 거가 1제곱이면 경우를 이렇게 나누면 돼. 그래서? 근데 그러면 지수가 0 되려면 여기서는 무슨 항이 만들어져야 되겠어? x에 마이너스 2제곱항이 만들어져야 된다. 왜냐면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야. 맞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상수에다가 상수를 곱해야지 나오지. 그래서 요거랑 요거 두 개 구하는 얘기야. 두 개 구해서 더하면 완성되겠지. 경우는 또는이니까. 됐어? 그러면 10CR에다가 x에 10-r 마이너스 x분의 1에 r제곱 이렇게 있지? 이걸로 둘러 하면 되죠. 정리 먼저 하면 10CR에 마이너스 r제곱 x에 10-r 마이너스 r 10 마이너스 몇 r? 2r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지. 됐나?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봐. 이게 아니야. 여기야. 10-2r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r은 얼마? 6. 10C 6 가능하잖아. 그래서 이럴 때 10C 6에 마이너스 6제곱 이렇게 되고 10-2r이 얼마일 때? 상수하려면 0일 때니까 r이 5일 때 해서 10C 5에 마이너스 5제곱 두 개를 더하면 답이 나온다. 이건 괜찮지? (71번) 도전.
어떻게 할까요? 그것만 얘기해봐. x분의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것만 얘기해줘. 뭐 계산은 해봐. 아까 할까? x분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분수식은 안 배웠고 괄호 안에 들어가 있지도 않는데 x제곱의 개수를 어떻게 구할 거냐? 어떻게? 했어? 아니 뭐 한 거 같은데 아니 모르겠어? 아니 틀려도 된다니까 왜 이렇게 신경 써? 아니 뭐라고 뭘 구해야 돼 그러면? 답을 찾으려면 뭘 구해야 된다 이렇게 질문할까? 잘 모르겠어. x분의니까 여기서 x제곱이면 여기서 뭘 찾으면 돼? x세제곱을 찾으면 나눠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게 왜 안 돼? 그러니까 정기식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만 찾는 거니까 이렇게 하려고 했지. 근데 맞나 싶었어? 그렇게 하려 했는데 뭔가 안 배운 대로 한 아니 이거 배운 대로 해서 나눈 건데 뭘 안 배운 대로 해. 안에가 뭐가 다르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치? 배운 수준에서는 내가 이것만 할 수 있으니까 그 배운 대로 설명해볼까 내가? 난 이걸 전개할 수 있어. 근데 x로 나누래. 그럼 제곱을 x로 나누면 1차가 되니까 3차를 나누면 2차가 되겠구나. 뭐 배운 대로 한 건데 이거 안 배워. 오케이? 배운 거 해석이 되는 거야. 3번 설명 좀 해야 되니까 56조까지 일단 하는 걸 해볼게. 예습은 활용했나? 활용했으면 확률 70조 시행어 사건 예습 72, 73 예습 그 다음에 82 예습해와야 돼. 거기까지 계약적 확률까지 예습. 확률까지 끝나면 통계는 조금 진도 나중에 나가고 이게 통계 쉬우니까 앞에서부터 다시 복습을 좀 할게. 심화 개념이랑 문제를 좀 어려운 걸 좀 풀어봐야 돼서 미리 풀어봐야 시험 볼 때 그게 실력이 돼서 나타나. 그 시험 볼 때 어려운 거 풀면 어차피 못 맞추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문제 좀 많이 풀어볼게. 그리고 문제집은 좀 내주고. 여기 안 돼. 오답부터 하고 19쪽부터 음. 24쪽 39번까지 문제집 29쪽 39번인가? 내가 지금 다음 시간에 시험은 없고 조합이 끝나면 중복적까지 문제집이랑 질문까지 다 받고 그 다음 주에 시험 볼게. 아니 그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월요일 시험 없고 다음 주 금요일에 시험이 있어. 월요일은 7시까지 오면 되니까. 그치? 오더문제. 갑자기 누가 못하는 줄 알았네. 새로 만든